1980년대 대도라 불렸으나 결코 도둑 이상의 인물이 아니었던 조세형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1938년) 전주 출생인 조세형은 어린 시절 6.25를 거치며 부모와 떨어졌고 이후 보육원과 길거리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그는 16살 무렵 남의 집에서 은수저를 훔치며 도둑질에 눈을 뜨게 된다. 이후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했던 그는 어린 시절에만 무려 20차례나 소년원을 드나들었다. 그런데 오히려 소년원에서 도둑 기술을 배워서 나온 그는 성인이 된 이후 더욱 대담하게 일을 저질렀고 1970년대 초반부터는 수차례에 걸쳐 빈집과 금은방을 털게 된다. 치밀하게 준비해 일을 저지른 그는 대상을 정하면 일주일 정도 계획을 세워 집주인의 신분, 침입 지점과 도주로 등을 확인했고 대상으로 한 집에 맹견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며칠 전부터 집을 찾아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고 맹견을 길들이기까지 하며 도둑질을 했다. 그렇게 조세형은 1970년대 중반까지 교도소를 드나들며 절도전과 11범이 되었고 그가 훔친 귀금속의 금액은 그때까지 대략 알려진 것만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를 현재 가치로 해보면 3억 1천만 원 정도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듯 자신만의 5원칙을 세워 도둑질을 일삼았는데 분명 조세형은 남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는 도둑에 불과했으나 지켰는지 확인되지 않은 이 원칙들과 1980년대 초반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를 대도 혹은 의적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렇게 1980년대 초까지 조세형은 부잣집과 고위 관료들의 집을 털었고 그의 소식은 신문에 수시로 전해졌으며 그럴수록 경찰은 조세형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그는 보란듯이 훔친 귀금속을 작물로 처리하여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을 썼고 자신의 정체를 보석 도매업자라고 속여 1982년 10월경에는 한 업소의 여종업원과 호화스럽게 결혼해 가정도 꾸렸으나 그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1982년 11월 경찰은 수개월간의 추적 끝에 조세형을 붙잡았고 이후 그의 집에서는 그동안 훔친 약 240점 정도의 귀금속이 마대자루 2개 분량으로 발견되었다. 이때 발견된 귀금속 중에는 당시 국내에서 보기 드문 물방울 다이아를 비롯한 희귀한 귀금속들이 있었고 주인들은 당시 권력의 고위층을 비롯한 재벌들이었다. 그런데 귀금속을 찾아가라는 내용이 신문에 실렸음에도 주인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경찰은 조세형의 진술대로 집주인들을 찾아 피해 여부를 물었으나 그들은 한결같이 도난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물건을 훔친 사람은 있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없는 상황. 그들이 그렇게 도난 사실을 부인했던 이유는 도난당한 금품을 다시 찾는 것보다 탐관오리, 졸부라는 손가락질과 뒤따를 세무조사가 더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이후 조세형은 무기징역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인 1983년 항소심 공판 직후 선고받은 형에 불만을 품은 그는 구치감에서 환풍기를 뜯어 도망쳐버렸다. 도망친 조세형은 6일간 경찰의 눈을 피했으나 결국 주민의 신고로 붙잡혀 징역 1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은 뒤 청송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1990년경 옥중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는 1998년 11월 출소하게 된다. 출소하며 이처럼 미소를 띠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조세형은 과거의 자신을 잊고 크리스찬 조세형으로 봐달라 말하며 종교인으로 새 삶을 살겠다는 뜻을 전했고 출소한 뒤 그는 목사 수업까지 받아가며 자신의 말처럼 살아가는 듯했다. 이후 개과천선한 도둑으로 유명 인사가 된 그는 여러 곳의 신앙 간증과 방송 출연 등으로 바쁘게 지냈고 또한 보안업체 S1에서는 자문위원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한 대학에서는 경찰 행정학과 강사로도 일했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전과자에게 봉사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던 그는 우연히 1999년 3월경 당시 중소기업의 대표였던 16살 연하의 여성 이 씨를 만나 가까워지게 된다. 사업가로 잘나가던 이 씨는 그와 가까워지며 목회자인 줄만 알았던 그의 과거를 차차 알게 되며 실망했으나 결국
자신이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해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세형과 결혼까지 했다. 이후 조세형은 이 씨와의 사이에서 2000년 2월경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렸으나 그것도 잠시였다. 그는 같은 해 11월 신앙 간증차 떠난 일본에서 이 일을 저지르게 된다. 2000년 11월 일본 도쿄, 조세형은 대낮에 주택가에서 13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다 일본 경찰에 붙잡혔고, 이때 그는 창피했는지 자신은 조세형이 아니라 미립국한 고모 씨라고 허위로 말했으며, 또한 자신은 도둑질을 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일본의 무인경비 시스템이 잘 되는지 점검차 들어갔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조세형은 일본에서 3년 6개월간의 옥살이를 거쳐 2004년 귀국했고,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었으나 1년 만인 2005년 그가 다시 경찰서에 모습을 보였다. 그 이유는 2005년 3월경 조세형이 마포구에서 160만 원 정도의 금품을 훔치다 붙잡힌 것이었고, 이때에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노숙자 박성규라고 밝혔으며 지문 감정으로 신분이 드러났음에도 그는 검사가 잘못된 것이라 말했다. 결국 병적인 도벽으로 3년간의 옥살이를 한 뒤 2008년 출소한 그는 아내의 도움으로 무역회사의 대표가 되었고, 이때 조세형은 앞으로는 사업가로 살 테니 기대해달라는 말을 언론에 전했다. 그렇게 조세형은 아내 덕분에 회사의 대표 자리를 얻었으나 아내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만 지인들에게 쓰며 살아갔을 뿐 회사의 운영은 뒷전이었다. 때문에 회사는 어려워졌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부인 이 씨는 결국 2009년 조세형과 부부의 연을 정리한 뒤 스님이 되었고, 그렇게 혼자가 된 그는 2010년 다시 일을 저질렀다. 2010년 5월 그는 지인이 훔친 1억 원가량의 귀금속을 대신 팔아준 일명 장물아비가 되어 10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고, 그로 인해 또다시 2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후 조세형은 특별 감형을 받아 1년 4개월 만인 2011년 9월 출소했으나 그의 병적인 도벽은 여전했다. 2013년 4월 75세의 그는 선교단체 사무실에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남에서 도둑질을 했고, 그로 인해 2년간의 옥살이를 거쳐 2015년 5월 출소했으나 그는 5개월 뒤인 10월 또다시 한남동에서 5억 6천만 원 정도의 귀금속을 훔쳐 3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후 그는 2018년 출소했으나 이듬해인 2019년 6월 또다시 광진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5만 원이 채 들어있지 않은 저금통 3개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80이 넘은 조세형은 생활비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고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결국 상습성이 문제가 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81세의 조세형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16번째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다.